언제부터였을까요?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가는데도 어딘가 공허하고 어딘가 멀어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한 건 일을 하고 연락을 주고받고 계획을 세우고 사람들과 웃고 떠들지만 문득 멈춰 섰을 때 이건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인가?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곤 했습니다. 사실 저도 몰랐습니다. 내가 매일같이 반복하던 그 당연한 습관들이 조금씩 아주 조용히 내 삶의 방향을 바꾸고 있었다는 것을. 당신도 느껴본 적 있지 않나요?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왜 제자리일까? 나는 왜 항상 지치기만 하지? 다른 사람들은 잘 해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왜 계속 뒤처지는 느낌이지?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계속해서 앞으로만 나아가려 했다는 것. 당신은 지금도 무언가를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 노력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이, 그 리듬이 진짜 당신이 원하는 삶과 어긋나 있다면 그 결과는 계속 엇갈리는 인생뿐일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은 당신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한 작지만 강력한 질문 하나로 시작됩니다. 혹시 지금 당신은 당신의 삶을 조용히 조금씩 스스로 훼손하고 있지는 않나요? 무서운 건 우리가 뭔가를 망치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대부분 정상처럼 보이니까요. 그냥 살아가는 방식이니까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일상 속의 작은 틈을 들여다볼 겁니다. 당연하다고 믿었던 습관들, 절대 의심하지 않았던 선택들, 그리고 그 안에 숨어있던 진짜 이유들. 이 여정은 쉬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언컨대 이 여정의 끝에는 당신이 진짜로 원하는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스크롤을 멈추고 당신의 이야기와 마주할 준비가 되었나요?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삶이 지금처럼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걸. 하지만 문제는 어디서부터 바꿔야 할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지금부터 우리가 이야기할 5가지. 이건 단지 습관이 아닙니다. 이건 당신의 시간, 에너지, 자존감을 조금씩 아주 천천히 침식시키는 보이지 않는 균열입니다. 그걸 의심하지 않는 한 그 어떤 변화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첫 번째, 당신은 시간이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시간의 가치를 느낄 수 없는 상태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하지만 하루를 들여다보면 작은 스크롤, 무의식적인 탭, 생각 없는 전환들이 하루 3-4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죠. 하루 3시간씩 1년이면 청개공식 5시간입니다. 거의 46일입니다. 그걸 10년 반복하면 당신은 460일, 즉 1년 반을 그냥 흘려보낸 셈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현실을 보며 자신을 의지력이 부족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시간이라는 자원의 정체를 실감하지 못한 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 해야 할 일은 하루에 10분만 투자해서 자신의 시간을 기록하려 보는 것입니다. 단 1일만이라도 당신이 어디에 시간을 쓰고 있는지를 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두 번째, 당신은 게으른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지속적으로 자기 진심을 무시한 채 살아오며 에너지가 고갈된 사람입니다. 게으름은 본질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과 당신이 실제로 매일 하는 일이 극단적으로 어긋나기 시작하면 몸은 자동으로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신호입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어떤 사람은 안정된 직장을 가졌지만 일요일 저녁마다 미묘한 두통에 시달립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하기 싫어 하루 종일 누워만 있고 자신을 자책합니다. 하지만 그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에너지 시스템이 진짜 방향과 어긋난 삶에 이건 아니다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때 필요한 건 더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멈춰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 세 번째, 당신은 무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집중할 수 없도록 설계된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사람입니다.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개발서를 수십 권 읽었고 온갖 온라인 강의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어떤 것도 끝내지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의지가 약한 사람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어느 날 그는 휴대폰 사용 패턴을 기록해봤습니다. 하루 평균 알림수 97건, 평균 화면 켜기 횟수 126회. 집중력이 분산되는 데는 단 8초면 충분했습니다. 이건 그 청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현대인의 공통된 현실입니다. 당신의 집중력은 약한 게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집중을 유지할 수 없는 구조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먼저 해야 할 일은 스스로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환경을 재설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당신은 결단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결정을 미루는 방식으로 자신을 보호해온 사람입니다. 우리는 종종 시작을 미룹니다. 계획은 세웠지만 실행은 나중입니다. 그 나중이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요. 왜일까요? 시작하면 진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부터 실패할 가능성도 생기고 실망할 두려움도 따라오죠. 그러니 우리는 시작하지 않는 것으로 자존감을 지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미뤄진 시작은 결국 미뤄진 인생으로 돌아옵니다. 작게라도 시작하세요. 하루 5분, 딱 한 줄, 딱 한 통의 연락이라도 좋습니다. 행동이 두려움을 줄이는 유일한 해답입니다. 다섯 번째, 당신은 방향 감각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자신에게 진짜 질문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늘 질문합니다. 뭘 해야 성공할까? 남들은 어떻게 하지? 지금 트렌드는 뭐지? 하지만 진짜 질문은 다릅니다. 내가 죽기 직전 무엇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 오늘을 살아야 할까? 어느 작가가 말했습니다. 삶의 방향을 정하고 싶다면 자신의 장례식에서 들리고 싶은 말을 먼저 써보라. 그 문장 하나가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서 다른 방향으로 돌렸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삶은 지금 당장 다 알 필요 없습니다. 그저 오늘 한 걸음이라도 진심을 향해 내딛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단순한 습관이 아닌 삶을 조금씩 갉아먹는 메커니즘을 마주했습니다. 이 다섯 가지는 어쩌면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정상이라 받아들인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봤습니다. 그 조용한 자기 파괴의 실체를. 이제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 다음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의 답을 향해 갑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우리는 지금까지 삶을 조금씩 갉아먹는 다섯 가지 습관을 들여다봤습니다. 시간을 잃는 습관,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습관, 집중을 분산시키는 습관, 결정을 미루는 습관, 그리고 방향을 잃게 만드는 습관까지. 이제 마치 모든 조각이 맞춰진 것 같죠. 그렇다면 이제 행동만 남은 걸까요? 아니요. 사실은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가 겉껍질에 불과했다면 믿으시겠어요? 지금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다섯 가지 문제의 뿌리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결국 한 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로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라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되죠. 왜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내는가? 왜 진짜 원하는 일을 피하는가? 왜 집중이 깨지고도 고치지 못하는가? 그 모든 질문의 이면에는 이 한 문장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나는 항상 미루는 사람이야. 나는 끝까지 해내지 못하는 스타일이야. 나는 꾸준함과는 거리가 멀어. 나는 원래 뭔가를 시작하면 질리는 편이야. 나는 평범해서 큰 걸 못해. 이 말들은 단순한 습관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 습관들이 다시 이 말들을 강화시켜 줄 뿐이죠. 정체성이 곧 행동을 낳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믿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그 믿음을 더 굳게 만들죠. 그렇다면 지금 당신을 붙잡고 있는 건 나쁜 습관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자신에 대해 믿고 있는 그 낡고 틀린 정체성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이 어딘가 막혀 있다면 그건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지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건 단지 나는 이 정도까지라는 자기 정의의 벽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벽을 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계획도 아무리 좋은 습관도 결국은 원래 자리로 끌려오고 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항상 자신이 믿는 자기 자신에 맞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변화는 습관을 바꾸기 전에 자기 정의를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다시 써야 할 때입니다. 이제 당신이 싸워야 할 상대는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에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답해 보세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다. 다음 장면에서는 이 새로운 자각이 당신의 삶에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할 내용은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은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있는 당신에게 분명히 필요한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삶이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진짜로 마주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6개월 후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당신. 아침에 눈을 뜨면 여전히 피곤하고 오늘도 해야 할 일은 쌓여 있고 무언가를 시작하고 싶지만 왠지 또 미뤄야 할 것 같은 기분에 묶여 있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를 보내고 밤이 되면 똑같은 후회를 반복하죠. 내일부터 진짜 시작해야지. 이대로는 안 되는데 왜 나는 늘 이 모양일까? 그 말들은 익숙합니다. 너무나 익숙해서 이제는 진심조차 느껴지지 않을 만큼. 그리고 1년이 흐릅니다. 당신은 뭔가를 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아무것도 제대로 바뀐 게 없습니다. 이쯤 되면 꿈은 현실성 없는 것으로 분류되고 열정은 어릴 때나 가능한 단어가 됩니다. 무서운 건 그 무기력함조차 익숙해진다는 사실입니다. 희망을 믿지 않으면 실망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러나 그 상태가 지속되면 당신은 결국 자신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가 봐. 그냥 평범하게 살다 가면 되지. 욕심 부리는 내가 문제였던 거야.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시도하지 않습니다. 포기가 습관이 됩니다. 그 어떤 가능성도 자기 자신에게 허락하지 않게 되죠. 하지만 여기서 다시 묻고 싶습니다. 정말 그게 당신이 원하는 삶인가요? 정말로 지금처럼의 삶이 앞으로의 10년을 복제하듯 반복하는 게 괜찮은가요? 당신이 가진 모든 잠재력, 배우지 않은 능력들, 세상에 보여주지 못한 내면의 빛이 그저 그렇게 사라지는 걸 정말 받아들일 수 있나요? 물론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무서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두려움은 언제나 가장 중요한 문 앞에서 나타납니다. 그 문을 넘을 때 사람은 새로운 자신을 만납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변화의 증거라는 겁니다. 당신은 아직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안에 어떤 부분이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작은 저항, 그것이 시작입니다. 이제 질문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게 다 바꾸지가 아니라 무엇부터 작게 시작할 수 있을까? 제가 아는 한 사람은 오랫동안 자기 인생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은 많았지만 두려움이 항상 먼저였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단 하나만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단 3줄이라도 지금 느끼는 감정을 적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처음엔 아무 변화도 없는 것 같았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욕망을 부정하지 않았고 점점 움직이기 시작했죠. 1년 후 그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한순간에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건 결심의 결과가 아니라 반복된 자금의 힘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도 그 자금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다음 챕터는 거대한 선언이 아닌 작은 한 걸음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하나만 정해보세요. 당신이 내일부터 시작할 작은 변화 하나, 하루 10분 핸드폰 꺼두기, 하루에 한 문장이라도 글쓰기, 자기 자신에게 부드러운 말 한마디 건네기, 그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문제는 몰라서가 아니라 믿지 못해서였을 뿐입니다. 이제 그 믿음을 회복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이 이 영상의 마지막까지 함께했다는 건 그 어떤 말보다 강한 증거입니다. 당신은 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지금 당신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자신의 이야기처럼 들어준 그 소수 중 한 사람으로. 이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끝까지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일은 언제나 불편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이죠. 하지만 당신은 끝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변화의 첫 페이지에 들어선 겁니다. 우리는 함께 무의식적인 습관들을 마주했고 그 이면에 숨겨진 자기 정의의 한계와도 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봤습니다. 변하지 않을 때 마주할 우리 자신의 미래를. 그렇다면 이제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건가요? 이전처럼 계속 생각만 하며 시간을 흘려보낼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을 우리 시작의 순간으로 선언할 것인가? 여기서부터는 단순합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열정도 완벽한 계획도 아닙니다. 단 하나의 작고 구체적인 움직임. 그게 전부입니다.
내일부터 아침 10분간 핸드폰을 보지 않겠다는 다짐. 오늘 밤 단 한 줄이라도 자신의 감정을 적어보겠다는 실천. 혹은 이 영상을 본 소감을 누군가에게 나눠보겠다는 결심. 작고 하찮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자금이 당신의 흐름을 바꾸는 힘입니다. 왜냐하면 행동은 믿음을 만들고 반복은 정체성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번 정체성이 바뀌면 그 누구도 당신의 방향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난 못할 것 같아. 이번에도 잠깐 반짝하고 끝나겠지.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니까. 그 목소리 익숙하죠? 그건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과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처음으로 그 목소리에 이렇게 대답해 보세요. 그래도 해볼 거야. 이번에는 다를 거야. 이번에는 나를 믿어볼 거야. 당신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를 진짜로 시작할 차례입니다. 당신은 어떤 변화를 만들고 싶나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당신은 어떤 변화를 마땅히 누려야 하나요? 지금 그 답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그리고 단 3일만 그 답에 충실하게 살아보세요. 만약 3일을 해냈다면 그건 단지 습관의 시작이 아닙니다. 그건 새로운 당신의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질문을 남기고 이 여정을 마칩니다. 이제부터의 삶을 변명으로 채울 건가요? 아니면 증명으로 채울 건가요? 당신의 선택을 우리는 응원합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당신이 쓰게 될 그 다음 장면을